답은 AI 반도체, 또 최대 2차 전지 비교 분석, 2차 전지와 조선 수익의 길, 점상과 함께하는 특별 강연회. QR코드를 인식해 확인해보세요. 손실극복 프로젝트 나만 믿고 따라와 2부 시작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박수범 이사님, 김근우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있고요. 2부에서도 종목 진단 빠르게 달려가겠습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고 매수 문의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화 기다리고 있고요. 02-325-8200번, 325-8200번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1부 때 코스맥스 봐드린다고 말씀을 해드렸었는데 오늘 또 시장에서 엄청나게 뜨거웠던 맞아요. 게 또 화장품 관련된 종목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겸사겸사 이 화장품에 대한 업황까지도 어떤지 은근슬쩍 내다볼 수 있는 그런 진단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코스맥스고요. 1829님께서 올려주신 종목입니다. 15만 6천 원에 매수를 하셨습니다. 수익을 지금 내고 계신 점 축하드리고요. 네. 3% 좀 넘네요. 20%의 비중을 담고 계십니다. 저는 지금 최근에 이렇게 올라갈 때 따라잡으셨나 했더니 2023년 9월에 매수를 아이고, 하셨다고 해요. 이제 버티다 이제 수익 갔네요. 맞아요. 예. 진짜 또 하필이면 고점에서 매수를 하셔가지고 마음고생을 좀 오랫동안 하셨습니다. 그러셨군요. 그래도 코스메스가 10만 원은 지켜주면서 최근에 좀 반등이 강하게 나오고 있고요. 실적까지 잘 나오면서 그 상승세 더 커지고 있는데요. 시청자님께서도 오래 기다린 만큼 이제 이 상승세를 틈타서 보상을 좀 받고 싶은데 목표가를 얼마로 잡아야 할까요? 라는 질문도 보내주셨네요. 그렇습니다. 기다린 거, 마음 속상한 거 더하기 해가지고 수익을 좀 더 많이 낼 수 있는 방법으로 가야겠죠? 네. 자, 그러면 김근우 전문가부터 여쭤보겠습니다. 투자 의견 어떻게 가십니까? 네, 저는 보유입니다. 네, 좀 더 가져가자. 자, 박수범 이사는요? 저 매도입니다. 엇갈렸습니다. 네. 자, 그럼 김근우 전문가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이게 뭐 일단 보유입니까? 아니면 긍정적인 보유가 되겠습니까? 저는 긍정적인 보유입니다. 좋습니다. 오랜만에 긍정적인 그러게 보유예요. 말입니다. 들어볼게요. 일단 화장품의 업황을 보려면 딱 한 군데 실적 보면 됩니다. 어디입니까? 네, 그 코스맥스. OEM하고 ODM 하는 곳. OEM 하나, ODM 하나. 네. 그러니까 OEM 하는 곳이 보통 ODM을 하니까요. 그게 코스맥스입니다. 그리고 코스맥스 큰 데 보려면 한국콜마, 요즘 잘하는 데 보려면 코스메카 코리아 이렇게 보면은 얘네가 거의 국내 모든 브랜드를 다 생산하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얘네 실적이 좋으면 화장품 많이 팔린다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잘 팔리고 있죠. 그 말은 국내에서 하고 있는 브랜드 단, 중소형 단도 그렇고 대형 단도 그렇고 다 잘 가고 있습니다. 네. 중요한 한국 콜마 같은 경우는 잘 나왔는데 예상치보다 잘 안 나와서 좀 변동폭을 보여주긴 했는데 지금 화장품이 대체적으로 좋아요. 중소형주 실적도 좋고 대형주도 좋고 다 좋은데 이게 어떤 거냐면 환경을 좀 개선해놔서 그렇습니다. 어떤 제가 환경이요? 전에도 한번 이야기 드렸던 게 있는데 중국 의존도가 높았던 게 우리 화장품의 현실이었어요. 그랬죠. 중국 의존도 그러니까 중국이랑 조금 틀어지면 화장품 매출 푹 떨어지고 중국이랑 또 좋으면 올라가고 이랬거든요. 근데 그 암흑기를 거치면서 길었어요. 이제 우리가 새로운 판로를 개척한 겁니다. 되게 대표적인 게 미국, 일본이죠. 미국에서 이제 뭐 화장품뿐 아니고 뷰티, 그러니까 미용 의료기기 쪽도 잘 되고 일본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미국, 일본 잘 되면 자동으로 잘 되는 게 보통 유럽이에요. 네, 미국이 보통 선도하고 따라가는 게 유럽인 경우가 많다 보니까 그러니까 지금 유럽도 지금 판로 개척하고 있죠. 그리고 일본이 잘 되면 또 잘 되는 게 어디냐면 동남아예요. 네, 보통 따라갑니다. 그렇게 연결돼요. 그러니까 이런 그 흐름을 봤을 때 차라리 우린 중국으로 벗어남으로써 지금 체질 개선을 해버렸고 이제 중국에서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이제 중국에 또 팔 거다 이거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옛날이랑 다르죠. 옛날에 중국에 안 사면 살 데가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 다른 데다 다 팔고 중국아 너네한테도 팔아줄까? 그러고 가는 거예요. 완전 다른 거죠. 입장이 달라요 이제. 네, 완전 달라요. 저는 이 화장품이 사실 이렇게 체질 개선까지 해버렸고 실적이 지금 찍혀버렸잖아요. 이미 많이 이제 트레이딩을 하든 장기 보유를 하든 여기서 뷰를 보는 게 맞았고 1차적으로 못 봤다면요. 근데 이제 신청자분 같은 경우는 물려 계셨던 거예요. 더 하고 싶어도 돈이 여기 맞아요. 묶여 있으니까 못 하신 건데 저는 타이밍 지금 괜찮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매도가를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여기서 지금 더블을 본다 이런 건 아니에요. 네. 18만 5천 원 정도를 이제 다음 저항대 정도로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기랑 좀 맞물리는 게 있어요. 실적주가 최근 한 달 넘게 잘 갔죠. 근데 여기에는 시장 주도주가 비어있던 측면이 커요. 시장 주도주라고 하면 제가 아까 이야기드렸던 대형 섹터, 반도체, 2차 전지, 바이오처럼 대형 섹터가 가면요. 실적주들, 특히 이제 경기 민감주나 소비주 같은 쪽 있잖아요. 네네. 이쪽은 또 조용해져요. 실적이 좋아도. 그랬었습니다. 항상. 그러면 다음 사이클이 제가 바이오나 반도체처럼 성장주들의 사이클을 예측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금리 인하기가 되면. 네. 그럼 실적주가 한편으로 조금 조용해질 수가 있어요.
막 올라가는 것보다 천천히 갈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 타이밍에 실적주들이 갈 때 챙겨놓는 전략으로 18만 5천 원 정도 보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네. 이 정도 전략으로 말씀드리고 손절가는 지금 단계에서는 따로 필요 없을 것 같아서 안 적어두었습니다. 야, 18만 5천 원이면 이게 낮은 가격대가 아닙니다. 거의 2015년대 거의 한 23만 원 막 갔었을 때 그 정도 높이단에 있는 목표가이기 때문에 뭐 기다린 기간에 비해서 이 정도 수익률이면 좋지 않을까 또 이런 좀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네. 자, 이번에 박수범 이사인데요. 매도 의견이십니다. 어떤 세부적인 내용이 있을까요? 일단 뭐 죄송합니다. 자, 화장품에 대해서는 뭐 작년에도 너무나 좋았습니다. 특히 인디 브랜드 관련된 이제 회사들의 주가 움직임이 상당히 좋았는데, 뭐 실리콘투도 마찬가지였고, 뭐 최근에 뭐 클리오도 마찬가지였고,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주가들의 움직임이 보면 거의 작년 저점 대비해서 거의 더블 이상은 다 났어요, 주가가. 그래서 작년 같은 게, 그리고 특히 인디 브랜드 쪽 보면 실적 또한 이제 거의 2022년도에 비해서 2023년도가 거의 더블이었습니다. 그 정도로 실적도 좋았고 주가 움직임도 2배 이상 상승하는 움직임을 보여줬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지금 이 상황에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매출이 상당히 수출 물량도 좀 많이 좀 늘어나고 있고 좋은 상태에서 지금 현재 좀 이제는 좀 스탑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딴 게 아니라 지금은 오히려 지금 주가에 많이 반영되어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그렇습니다. 이게 매수하는 것보다 항상 어려운 게 이제 매도 시점을 잡는 게 항상 어렵거든요. 항상 이게 보면 매도를 좀 하려고 하면 뭐 좋은 내용들이 너무 많아요. 여기서도 나오고 저기서도 나오고, 좀 더 들고 가야 되나 이런 생각도 고민도 많이 하게 되고 그런 상황인데, 저는 제 경험상, 이 화려하게 뭔가 지금 현재 뭔가 불꽃이 막 튀어오를 때, 오히려 그럴 때가 주가 또한 지금 코스맥스도 보게 되면 주가 강하게 상승 흐름을 보여줬지 않습니까? 보여준 이유가 코스맥스 차트 흐름 좀 잠깐 보도록 할게요. 자, 코스맥스가 지금 어제 같은 경우에 지금 주가가 엄청 뛰어 올랐었어요. 9%나 뛰어 오르면서 17만 2,200원까지 올라갔다가 마감이 지금 현재 16만 500원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쭉 밀리면서 마감을 했는데 증권사 목표가가 다 수정되었죠. 목표가가 보면 적게는 18만 원, 많게는 22만 원까지 나오면서 그 12군데 증권사에서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어제 같은 경우에 정말 코스맥스의 날이다라고 할 정도로 아침부터 코스맥스의 주가가 크게 급등했었거든요. 그 흐름들을 보면서 이제는 좀 피크를 찍나? 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솔직히.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항상 박수 칠 때 떠나라 이런 말도 있듯이 지금 이제 코스맥스 같은 경우에는 좋긴 좋은데 올해 실적도 뭐 기대가 되지만 그래도 주가에 이미 저는 선 반영된 흐름들이 좀 많이 좀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인디 브랜드 쪽 같은 경우에 작년에 너무나 또 실적이 좋았기 때문에 올해도 작년보다 좀 더 실적이 10% 좋아진다, 20% 더 좋아진다고 해서 주가 그렇게 업사이드로 보일 수는 없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어요. 오히려 저는 지금 LG생활건강이라든가 아모레퍼시픽이 오히려 중국 시장이 안 좋아지면서 인디 브랜드에 좀 밀리면서 브랜드에 밀리면서 실질적으로 실적이 좀 많이 눈높이가 낮아졌거든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LG생활건강도 마찬가지고 아모레퍼시픽도 마찬가지고 다시 상당히 공격적으로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로컬 기업들도 작년에 인수를 많이 했었거든요. 실질적으로 일본이라든가 북미 시장이라든가 유럽 쪽에서 그 로컬 기업들의 브랜드를 많이들 또 흡수를 했고 그리고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거기에다가 LG생활건강 같은 경우에는 1월 달에 사장이 좀 바뀌었죠. 그만큼 올해는 뭔가 지금 보여주겠다라는 의지가 상당히 강합니다. 그래서 저는 인디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올해 같은 경우에 작년 실적 대비해서 진짜 많이 좋아져 봐야 10%에서 20% 정도로 좀 업사이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주가가 생각보다는 그렇게 크게 퍼포먼스를 보여주긴 좀 어려울 것이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다면 그렇게 본다면 코스맥스 또한 마찬가지라는 거죠. 작년에 실적이 너무나 좋았지만, 올해도 기대가 되지만, 작년 실적에서 좀 더 업사이드를 보자면, 그렇게 작년처럼 다이내믹한 실적은 아닐 것이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오히려 대형주인 LG생활건강이라든가 아모레퍼시픽이 상당히 다이내믹한 실적 변화를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LG생활건강이라든가 아모레퍼시픽이 고점 대비해서 보게 되면
거의 한 7, 80% 주가가 좀 빠졌다 다시 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엄청난 주가 조정을 받고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쪽을 오히려 저는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되고 코스맥스라든가 물론 코스맥스 뭐 한국콜만 뭐 코스메카 코리아 잉그로드랩 다 좋다고 보고는 있지만 작년 실적 대비해서 좀 비교를 하자면 그렇게 업사이드가 크지는 않을 것이다. 비교하자면 뭐 좋긴 좋겠지만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관점에서 저는 오히려 지금은 화장품을 바라보더라도 대형주를 바라보시는 게 오히려 단기 수익을 크게 끌어올리는데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뭐 그런 관점에서 화장품 업황을 안 좋게 보는 게 아니라 대형주들이 오히려 좀 선방을 할 것이다라는 관점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오늘은 화장품의 또 대표적인 종목입니다. 코스맥스와 관련해서 두 분의 의견을 들어보셨는데요. 정리해드립니다. 네. 자, 김근호 전문가께서는 보유, 그리고 박수원 미사께서는 매도인데요. 김근호 전문가께서는 이제 개선된 업황 분위기, 예전과 달라졌다라는 거에 초점이고요. 박수원 미사께서는 우선 지금의 시세는 선반영됐다고 오히려 대형주 쪽이 화장품 쪽에서도 더 좋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좀 해주십니다. 우선 김근호 전문가 목표가 18만 5천 원, 손절가 안 주셨고요. 그리고 박수원 미사 현재까지 거의 이제 익절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손절가 역시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네. 자, 그럼 저희 스피드 종목 진단 바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들어오세요.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되고요. 매수 문의도 환영합니다. 전화상담 02-325-8200번, 325-8200번 열어두겠습니다. 네, 자 그럼 첫 번째 종목은요. LX 세미콘 보겠습니다. 또 반도체 설계 쪽과 관련된 그런 기업이 되겠고요. 네. 서원희 님께서 올려주신 종목입니다. 사신 가격은 83,300원에 매수를 하셨습니다. 비중은 8%. 뭔가 애매모호한 비중이다. 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오늘 또 이렇게 약세 흐름을 보여주게 되면서 목표가까지 가기가 참 쉽지는 않은 그런 모습입니다. 조금의 이런 전체적으로 점진적으로 좀 하락하는 게 보이는데요. 이걸 좀 계속 가져가야 되는 건지, 그리고 이 LX 세미콘 자체가 또 반도체 설계 쪽이니까 또 괜찮지 않나? 또 이런 생각도 하게 되거든요. 김근호 전문가께서는 이 종목 어떻게 보십니까? 네. 자, 우리가 개념을 조금 정리할 필요는 있어요. LX 세미콘에 지금 투자하시는 분도 뭐 잘 아실 수 있겠습니다만은 지금 팹리스잖아요. 네. 그럼 팹리스로만 보게 되면 세계적인 팹리스들이 어디가 있냐면 엔비디아도 팹리스고요. 네. 우리 잘 아는 MS도 팹리스고요. 네. 그럼 여기랑 경쟁을 해야 되냐? 그런 건 또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왜 이 개념 정리가 안 되면 이상하게 보이냐면요. 지금 반도체 업황이 엄청 좋잖아요. 반도체 슈퍼사이클이다 하는데 왜 LX 세미콘 안 가지? 이렇게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거 완전 상관이 없는 얘기입니다. 반도체 슈퍼사이클은 지금 메모리 반도체예요. 랜드 가격 올라가고 더 사니까 더 올라가고 디램 올라가고 HBM은 지금 미쳤죠. HBM 성장률 올해만 100% 나오고 있는데 LX 세미콘은 이쪽이랑 관계가 없는데요. 같은 반도체여도 용도가 그렇죠. 다르다. 완전한 시스템 반도체 팹리스만 하는 곳이기 때문에 네. 필요한 것들은 파운드리에 맡겨서 우리 반도체 만들어서 팔고 이런 거예요. 근데 얘네들이 만드는 게 뭐냐면 디스플레이용 반도체라고 해서 보통 애플에 팝니다. 네, 매출처 중에 가장 큰 곳이 이제 애플인데, 근데 애플도 요즘 조금 왔다 갔다 하죠. 네. 네, 뭐 애플도 막 좋은 얘기는 많이 없고, 이제 중국에서도 안 팔린다. 더 팔아야 되는데, 인도에서 더 팔아야 되는데. AI도 늦고요, 그렇죠. 온디바이스도. 경쟁도 심해지고, 온디바이스 AI 좋은 디바이스 늦고요. 주셨는데, 예. 네, 그쪽에서 좀 밀린다. 그리고 지금 얘기가 지금 빅테크에서 제일 중요한 키워드는 AI 클라우드입니다. AI 클라우드에서 애플은 또 뒤처진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지금 LX 세미콘이 잘 갈 때 보시면요, 항상 애플이 잘 갈 때 잘 갔어요. 애플을 고객사로 두고 있다. 애플을 고객사로 두고 있다. 왜 제가 이 얘기 드리냐면 애플을 고객사로 두고 있다 모멘텀이에요. 그 말고 실적으로 보잖아요. 네. 그러면 올라갈 때랑 실적이랑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대부분 이제 평탄한 실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모멘텀이 지금은 중요한 건데 모멘텀의 부재가 지금의 이제 주가 단계에서는 굉장히 좀 아픈 이런 위치가 되는 거고 질문을 보게 되면 저한테 목표가를 어떻게 보세요라고 주셨어요. 네. 근데 저는 사실 이제 LX 세미콘을 원래 별로 좋게 안 봅니다. 팹리스 유일하게 한다라는 게 이제 강점인데 국내에서 국내 왜 팹리스가 잘 안 되겠어요? 왜 잘하는 데가 팹리스 안 하겠어요? 왜 안 하냐면 우리나라의 경쟁력은 베이스를 메모리로 두고 있기 때문에 메모리랑 그나마 이제 연관 짓게 되는 게 그나마 붙이자면 이제 파운드리 붙이잖아요. 그래서 삼성 파운드리 얘기 많이 나오고 이러는 건데 네. 저는 차라리 우리나라에서 좀 경쟁력을 갖추는 반도체 위주의 종목들을 볼 거라면 LX 세미콘보다는
이제 메모리단 있잖아요. 지금 슈퍼사이클인데 좀 눌려있는 데도 굉장히 많거든요. 차라리 그쪽 종목 보는 게 저는 더 좋아 보입니다. 차라리 이 종목은 대만에 있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잖아요. TSM 오히려, 그렇죠. 오히려 그럴 수 있겠죠. 예. 네, 이게 제가 이 LX세미콘을 얘가 갖고 있는 비전이 없다, 매출이 안 좋다,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매출도 꾸준히 나오고요. 대신 우리나라에서 폭발적으로 성장하려면 남들도 하고 있는 거에 연계지어서 뭔가 개발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시너지가 잘 안 나는 네. 거예요. 예. 근데 팹리스가 우리나라에선 중심이 되는 산업이 또 아니고 오히려 그렇다 보니까 혼자 하고 있어서 뭐랄까 독창적이고 개별적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오히려 그래서 더 외로운 느낌이 강한 기업이다. 저는 좀 그렇게 판단합니다. 왜냐면 반도체랑 모멘텀 맨날 반대로 와요, 얘는. 오히려 디스플레이 모멘텀 갈 때 같이 가기도 하고. 네. 좀 그런 측면도 있어가지고 저는 오히려 해석하기 힘든 기업이라고 느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비중이 큰 상황이 아니니까, 그리고 지금 저가 때잖아요. 이거 그냥 추가 매수도 하지 마시고 일단 두세요. 그러면 지금 마이너스 한 10% 정도 구간이기 때문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겁니다. 오히려 이제 강한 모멘텀일수록 뭐 강하게 하락을 하고 이런 측면이 있는데 얘는 강하게 상승을 안 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왔다 갔다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저는 그때 본절 부근에서 정리를 하시고 오히려 그 당시에 맞는 주요 종목으로 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럼 매수가까지는 도달할 수 있다. 충분히 옵니다. 네, 좋습니다. 그건 충분히 가능한 종목입니다. 네, 김구루 전문가께서는 손실 없이 나올 수 있는 방법으로 우선 매수가에서 나오자라고 말씀을 해드렸으니까 나오셔서 좀 더 좋은 종목으로 갈아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권민정님의 종목으로 이어가고요. 네. 대주전자재료 가지고 계시네요. 94,540원 매수가 비중 10%. 목표가와 손절가가 궁금합니다. 라면서 진단 신청하셨는데요. 대주전자재료도 실적 개선에 대한 포커스 맞춰지면서 주가 급등하는 모습 나타나고요. 네, 현재 10만 원에 좀 주가는 걸려 있는 상황이네요. 박수원 이사님께서는 대주전자재료 전망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보면 에코프로라든가 에코프로 BM이 오늘 좀 오랜만에 좀 반등이 좀 나와줬고, 대주전자재료 같은 경우에는 뭐 아시다시피 지금 응급제 쪽이죠. 뭐 천연 흑연이 되었든 인조 흑연이 되었든 뭐 그쪽인데, 그리고 이제 최근에 뭐 또 실리콘 응급제에 대한 관심도 좀 높아지다 보니까 우리가 실리콘 응급제를 하더라도 그 실리콘과 흑연이 비율이 어떤 정도로 할 것이냐에 따라서 좀 많이 틀린데, 지금 현재는 그렇게 실리콘이 좀 많이 들어가지 못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실리콘 같은 경우에는 단점이 뭐냐면 이게 좀 오래 가지 못합니다. 그 생명이 좀 뭐라 그래야 되나 주기가 좀 짧다라고 말씀드려야 되나요? 그래서 아무튼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지금 현재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좀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2차 전지 쪽이 그동안 좀 저도 안 좋게 바라봤지만 최근 들어서는 좀 뭔가 변화를 좀 보여주려는 흐름들이 좀 나아지고 있어요. 특히나 대주전자재료는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지금 현재 좋은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 차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 좀 주가가 좀 움직였어요. 움직임 좀 보여줬고, 그랬다 이제 거래량도 잘 형성되었고요. 오늘은 살짝 좀 쉬어가는 구간이긴 했지만, 추가적인 상승 흐름은 좀 나아질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전 고점을 좀 돌파하면서 다시 한번 52주 신고가 움직임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저는 1차 목표가를 일단 지금 11만원 좀 제시해드리고요. 2차 목표가 가격까지 본다면 또 저항선이 보게 되면 대략 12만에서 12만 5천원 정도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차 11만원, 2차 12만에서 12만 5천원 사이 보시고, 그리고 매도가, 손절가는 지금 이제 우리, 지금 상담을 하시는 분의 매수가까지 내려온다면 거기가 저는 그냥, 전량 매도하는 관점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주전자재료는 손실 없이 빠져나오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적 개선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포인트, 그리고 차트상으로도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을 체크해 주셨고요. 11만 원, 그리고 12만 원 목표가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다음은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어떤 종목이 궁금하십니까? SP 소프트요. SP 소프트. 예, 매수가랑 비중 알려주십시오. 22,000원에 7%요. 예, 22,000원대면은 최근에 매수하셨습니까? 네, 오늘 했어요. 오늘 하셨어요. 네. 어떤 점을 좀 좋게 보셨어요? 방송에서 예. 좀 전망이 있다고 해서 그랬었거든요. 그러셨군요. 그럼 혹시 목표가 어디까지 생각하세요? 목표가요. 25,000원 정도.
거의 전고점 수준인데요. 그럼 궁금하신 게 가격 전략이 궁금하십니까? 네, 가격도 그렇고 오늘 매수하고 좀 떨어졌는데 네. 앞으로 갈지 좀 전망이 궁금해서요. 네. 좋습니다. 자, 오늘 4.3% 밀려서 조금 사시면서 좀 놀라셨을 것 같은데 앞으로에 대한 전망 알아보겠습니다. 자, 관련해서 김근우 전문가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청자님 김근우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 듣고 한번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우선 SP소프트가 하는 일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 왜냐면 어떤 걸 하는 애인지 알아야 모멘텀을 뭘 타고 있는지, 왜냐면 신규주기 때문에 모멘텀이 지금은 다잖아요. 그래서 이 모멘텀을 뭘 타고 있는지가 중요한데 지금 AI랑 같이 가는 움직임 계속 보여줍니다. 이름도 SP소프트예요. 슬슬 감이 오잖아요. 얘네가 하고 있는 주 업무는 SPLA라고 해서 이제 MS의 이제 라이센스 있죠? 이거를 임대해서 공급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게 이제 매출의 한 60% 정도 나와요. 그리고 또 나머지 매출이 클라우드 영역에서 나오고 또 나머지는 이제 자사 이제 서비스라고 할까요? 자사 솔루션으로 발생이 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MS에서 나오는 매출이 가장 크죠. MS 기술을 가지고 하는 게. 근데 중요한 거는 이 SP소프트가 그래서 MS 모멘텀을 같이 탈 때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AI 모멘텀 되게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AI 모멘텀을 받고 있는데 폴라리스 그룹 같은 경우는 막 엄청 올라갔다 내려갔다 막 하잖아요. SP소프트는 지금 또 쉽니다. 왜냐하면 먼저 반영받아서 그래요. 이전에 폴라리스 그룹주들이라든지 또는 여타 다른 AI 종목들이 오르기 전에 얘는 먼저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지금 조정받고 있는 게 별 이상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거 보면 가격 이동하는 거 한번 보세요. 갭상승했다가 내려왔다가 올라갔다 내려왔다 많이 하는 것 같지만 결국엔 자기 자리에 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이제 기술적인 측면으로 이걸 보자라면 별로 문제 있는 건 아니에요. 저는 지금 시청자님 가격 같은 경우가 이제 22,000원에 7% 정도 비중이잖아요. 2만 원대 정도까지 낙폭을 보여주면 7% 정도 더 담아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비중을 좀 추가하신 다음에 그렇게 되면은 25,000원까지 안 봐도 한 24,000원까지만 봐도 지금 단계에서 25,000원 간 거랑 비슷한 수익이 발생하잖아요. 비중이 2배니까. 저는 그래서 2만 원까지 낙폭을 좀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목표가를 25,000원까지 보지 마시고 24,000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다고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이 전고대 가격대 같은 경우는 특히 신규주들은 이런 구간이 사실 위험한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잘 기억하는 게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라든지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것만 기억해서 그래요. 얘네들이 막 쭉쭉쭉 가는 것만 기억하니까 신규주들이 무조건 그렇게 갈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신규주들은 보통 전고점 맞고 내려갑니다. 그리고 끝없는 하락이 발생해요. 저는 그래서 이 두 가지의 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된다고 이야기 드리고 24,000원 구간을 1차적인 목표가로 두시되 당연하겠지만 신규주기 때문에 손절가가 필요합니다. 저는 이 19,000원 구간 있죠? 여기를 손절가로 보시기를 바란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지금 얘는 오버행 이슈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버행이라고 하면은 보통 신규주들은 보호예수 물량이 나오는 기간이 존재하잖아요. 얘는 8월입니다. 그래서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오버행으로 내려가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AI 모멘텀, 특히 클라우드 단의 모멘텀이 굉장히 좋은 시장이기 때문에 다음번 이제 상승기에 SP소프트도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만은 뭐 주식에 무조건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신규주는 항상 손절가 잡으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만큼 19,000원 손절가만 잡아놓고 24,000원 위에서 수익 실현하는 전략으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시청자님 추가 매수를 2만 원대에서 하신 다음에 목표가를 약간만 낮춰서 부담 없이 갈 수 있는 전략을 말씀드렸습니다. 궁금증 해결되셨습니까? 네. 네, 잘 수익 내고 감사합니다. 나오십시오. 네. 네. 자, SP소프트였습니다. 네, 다음 종목입니다. 인텍플러스 진단할게요. 바다는 김영님의 종목이고요. 네. 32,500원 매수가네요. 비중 10% 담으셨습니다. 인텍플러스가 오늘은 좀 반등이 나왔죠. 2% 상승하면서 29,000원까지 올라왔는데요. 그동안 또 워낙에 많이 빠졌습니다. 시청자님 매수하신 이후에도 주가는 계속 내려오고 있어서 지금 손실 구간에 계신데 네. 그러다 보니까 손절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지금 요 반등에서 조금 더 기다려야 될지 좀 고민하고 계시거든요. 박수범 이사님 인텍플러스 매도할까요? 기다려볼까요? 저는 추가 매수 해보자라고. 추가 말씀드립니다. 매수, 네, 네. 추가 매수를 해보자고 말씀드리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도 지금 2.47% 정도 좀 반등을 좀 줬어요.
저희가 봤을 때는 동사가 지금 현재 지금 검사 장비를 만드는 업체인데 반도체 쪽도 있고 디스플레이 쪽도 있고 2차전지 쪽도 있고 여러 가지 좀 검사 장비를 만드는 업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 고객이 보면 이제 주로 이제 중국이라든가 대만이라든가 이쪽 오사카 업체들이 이제 주 고객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동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좀 워낙 지금 반도체 시장도 좀 긍정적으로 좀 잘 흘러가고 있어서 지금 레거시 이 제품들도 좀 좋고 분위기가 한가가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으니까 그렇다면 좀 더 이제 인텔 플러스에 대한 이제 장비에 대한 수요가 좀 더 증가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추가 매수하셔가지고 매수 단가를 좀 낮추시는 게 좀 좋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렇게 된다면 지금 현재 32,500원에 매수를 하셨으니까 저는 딱 32,000원 정도 일단 단기적으로 32,000원까지만 딱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추가 매수해서 오히려 매수 단가를 좀 낮추면서 32,000원까지만 딱 보시고, 그리고 손절가는 27,000원을 좀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행입니다. 충분히 좀 수익으로 나올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드렸고요. 지금 시점에서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한번 추가 매수 해보시고요. 목표가 32,000원, 손절가 27,000원입니다. 네. 이 다음 종목은 사실 예전에 좀 잘 나갔었어요. 이제 그러다가 좀 밀리다가 오늘 또 굉장한 급등세를 보여준 종목이 되겠습니다. 네. 다 들어보셨죠? HPSP가 되겠습니다. 예. 흡습. 네. 네. 자, 전미선 님도 올려주셨고, 이미숙 님도 올려주신 종목이라서 또 선택이 됐는데요. 38,728원. 전미선 님 기준으로 좀 말씀을 드립니다. 12%의 비중을 들고 계십니다. HPSP 관련해가지고 오늘 이제 41,200원까지 갔었으니까, 수익 실현을 못했다고 해가지고 이게 불안하신 거죠. 더 가져가도 될까요? 단기로. 다 이제 나온 것 같아요. 단기로까지 나오겠다. 이런 생각이 말씀을 해주셨고요. 이미숙님은 참고로 51,000원대에서 매수를 하시고 9%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반등을 어떻게 살렸으면 좋겠냐. 어쨌든 이번 반등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두 분 다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요. 알아보겠습니다. 자, 김건우 전문가님, HPSP 어떻게 보세요? HPSP야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기업이잖아요. 맞아요. 고압수소 원일링하는 그리고 혼자 하고 있는 기업인데 최근에 주가가 많이 내려올 때 어떤 얘기가 많았었냐면 EST랑 특허 분쟁이 있었습니다. EST가 이제 고압 원일링 장비를 만들려고 하니까 지금 HPSP 단에서는 소송을 제기한 거고 그러다 보니까 좀 조용히 내려가고 있었던 감이 없지 않아요. 내려가다가 이제 가장 중요했던 이슈가 이제 매각 이슈였잖아요. 네. HPSP가 이제 슈퍼 을이다 하면서 한국의 ASM에 매도하겠다 막 이렇게 얘기가 나왔었는데 사실 그건 또 사실이 아니라고 밝혀졌고 물론 지금 매각 이슈는 지금도 전 존재한다고 보긴 합니다. 그런데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 다들 보시는 게 이거 그럼 더 갈까요? 요 얘기잖아요. 그렇죠. 저는 더 갈 거로 봐요. 오늘 반등도 굉장히 전 유의미하다고 봐요. 어떤 측면이 그렇냐 하면 이 HPSP가 사실 저는 지금 가격대까지 내려와서는 안 된다라고 보고 있었어요. 그냥 반도체가 특히 후공정단에서 최근에 굉장히 많이 내려왔습니다. 근데 그중에 제일 많이 내려온 게 HPSP예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기업 규모를 봐도 그렇고 매출 봐도 그렇고 모멘텀을 봐도 그렇고 사실 대형주가 중소형주보다 더 많이 빠지는 일은 보통 잘 안 나오잖아요. 근데 얘가 왜 이렇게 많이 빠질까라고 봤는데 이렇게 반등이 나와주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못 파셨다고 했는데 전 잘하신 것 같아요. 좀 더 봐야 되는 게 지금 단에서는 맞고 단기 모멘텀도 저는 이 45,000원 구간 정도까지는 충분히 유지되는 구간이라고 보거든요. 네. 근데 물론 이후에 모멘텀 봐야 됩니다. 여기서 모멘텀 지속되면요. 5만 원 가고 전고때까지 충분히 갈 수 있는 종목이에요. 보면 어떤 거랑 제가 비교를 많이 드리냐면 사실 한미반도체랑 제가 비교 많이 합니다. 물론 한미반도체는 SK하이닉스랑 직접 연관성이 너무나도 뚜렷하기 때문에 실적이 안 찍힐 때부터 고가놀이를 굉장히 많이 한 종목이에요. 근데 HPSP도 전 비슷한 모멘텀 뛸 만한 종목이라고 봅니다. 앞으로 입장이 좀 달라질 수도 있어요. 티치본더를 한미반도체가 독점적으로 하니까 이 독점성을 가지고 매출이 안 찍혀도 주가 방어가 잘 됐단 말이죠. 근데 HPSP도 똑같은 입장이에요. 저는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 안 판 게 오히려 잘한 거고 45,000원까지 1차 목표가는 가져가자라고 말씀드리고요. 만약에 45,000원대를 뚫는 모습을 봤어요. 근데 HPSP가 혼자 뚫는 게 아니고 오늘처럼
오늘 올라가는 애들 반도체 보면은 다 비슷한 어디서 많이 본 흐름이죠. 그쵸. HBM 하면 나오는 애들, 이스페타시스, 한미반도체, SK하이닉스 같이 가는 애들 있잖아요. HPSP까지. 근데 얘네들이 같이 움직였단 말이에요. 근데 45,000원 뚫을 때도 똑같이 가잖아요. 저는 그럼 이거 5만 원까지 봐도 된다고 봅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종목들이 하나의 움직임이 아니고 각각 개별적으로 갑니다. 흔히 말해 선별적인 움직임 있잖아요. 네. 그랬을 경우에는 45,000원에 익절을 하셔야 돼요. 왜 아까 51,000원에 샀는데요 하시는 분도 그때는 어느 정도 물량 정리를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 가격대에 오는 모멘텀이 어떤 종목에 어느 정도 양의 수급이 들어올 것이냐, 이게 좀 중요한 지점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 전미선님과 이미숙님 모두 다 45,000원이라는 가격대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마음을 좀 먹어보자. 그리고 오늘의 의미 있는 반등 이후에 대한 전망도 동시에 말씀드립니다. 네. 다음 종목은 문영실님의 종목이고요. 나무가 진단하겠습니다. 매수가가 17,000원이네요. 비중은 10% 담으셨고요. 나무가 오늘은 14,530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언제 오를 수 있을지 너무 답답하고 본전을 찾을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 남겨주셨는데요. 나무가가 올해 초만 해도 뭐 애플의 비전 프로라든지 뭐 XR에 대한 기대감으로 좀 급등을 했었다가 지금 시장에서는 그 소재가 모두 다 지금 사라져 있는 상태거든요. 많이 좀 불안하고 답답하실 것 같습니다. 어떤 방법이 좀 있을까요? 일단 저는 지금 이제 홀딩 하시고요. 홀딩 하시고, 저는 지금 매수가가 17,000원이라 하셨는데, 네. 저는 17,000원까지만 딱 보고 있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지금 뭐 앞에 제가 뭐 상담했던 종목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전략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저는 지금에서 추가 매수하셔도 상관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뭐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이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최근 들어서 꾸준하게 조금 들어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다로 좀 봐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동사 같은 경우는 이제 카메라 모듈 쪽으로 해서는 지금 현재 뭐 말씀하셨다시피 뭐 애플의 뭐 비전 프로도 있었고 뭐 그전에는 자율주행으로 인해서 카메라 모듈이 판매량이 상당히 좀 늘어날 것이다.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었습니다만 아무튼 뭐 지금은 카메라 모듈 같은 경우에는 뭐 동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노트북이라든가 아니면 뭐 스마트폰이라든가 여러 가지 많이 들어갑니다. 여기저기에. 뭐 그렇기 때문에 나무가의 뭐 실적에 대해서는 뭐 크게 뭔가 강력한 퍼포먼스가 나오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꾸준하게 매출이 좀 증가 추세를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재무적으로 좀 안정된 흐름들을 계속 꾸준하게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딱 17,000원까지 보는데 현재에서 추가 매수하자라고 말씀드리고 손절가를 제시한다면은 여기서 만에 하나 제 판단이 틀렸다라고 한다면은 저는 손절가는 13,500원을 좀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나무가 목표가 17,000원입니다. 손실 없이 나올 수 있고요. 지금 시장에서 추가 매수를 하신다면 수익도 가능하실 것 같으니까 참고해 보시고요. 손절가 13,500원도 꼭 지키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다음 종목은 수급이 점차 개선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 보겠습니다. ABC 가나님께서 대덕전자 올려주셨는데요. 네. 사셨던 가격이 26,300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이렇게 탁 올라갔을 때 같이 가신 거 아닐까. 짧게 봐선 그렇고요. 20%의 비중입니다. 단기, 중기 요 정도 가격 기간 정도까지 기다릴 수 있는데 최근 한 3거래일 정도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런 수급의 움직임은 유의미하지 않나 좀 이런 좀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네. 김근우 전문가께서는 이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우선 대덕전자 하면 심택이고 심택하면 대덕전자잖아요. 똑같은 거 이제 같이 하고 있는 친구들인데 중요한 거는 지금 이제 돌아가는 이제 반도체 시장을 잘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 반도체 업황 나왔는데 왜 얘네들은 안 갈까? 이거를 잘 고민해 봐야 됩니다. 왜냐면 반도체 업황 얘기 나오자마자 반도체 특히 레거시단은 다 출발했어요. 기판만 출발 안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얘네들은 조금 늦게 갈 거예요. 2022년 실적이 너무 안 좋았고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데 생각보다 반등이 느립니다. 왜냐하면 HBM을 뺏겼어요. HBM에 들어가는 기판을 대덕전자랑 심택이 안 합니다. 일본이랑 대만에서 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이제 D램단의 업황 회복을 기대하는 게 올해잖아요. 그럼 이걸 이제 초점을 맞춰서 봐야 되는데 일단 기존의 HBM 모멘텀은 못 받았고
그럼 앞으로의 디램이나 이제 랜드에 들어가는 메모리 반도체의 기판에 모멘텀을 받아야 되는 건데 얘는 시간이 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일단 단기는 어떻고 중기는 어떤가요? 질문 주셨는데 단기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단기는 시장 중심주가 돼야 단기 모멘텀이 어디로 튈지를 가능성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건데 얘는 시장에서 이미 멀어진 종목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당연히 중기 이상으로 봐야 되는 거고 일단 매수가가 이제 26,300원입니다. 이제 전고대거든요. 근데 저는 이게 기술적으로 변곡점 구간이 돼버릴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올라가다가 여기 맞고 내려올 겁니다. 아니면 조금 더 가줄 수가 있는데 그게 이제 27,000원 정도가 될 거예요. 근데 여기서 비슷한 지점을 이야기 드려야 되는 게 어떤 게 있냐면 기판단에서 좋은 얘기가 나올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HBM을 우리가 다시 가져왔다든지 일본에서 하고 있던 거 우리가 수주 다시 가져왔어요. 대만에서 하고 있던 거 우리가 가져왔어요. 이러면 얘기가 달라질 겁니다. 근데 그 정도의 여파가 있는 이야기가 아니면요. 지금 D램 업황 개선이 찍히는 실적까지 기다려야 돼요. 예를 들면 이제 2분기 실적 나오는 거 봐야 되니까 지금 1분기 실적이 어제 오늘 끝났잖아요. 네. 그러면 2분기 실적 끝나는 시점까지 봐야 되니까 거의 3, 4개월은 그렇죠. 봐야 되는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얘가 만약에 이제 사실 단기라고 보겠습니다. 26,000원에서 27,000원 되는 지금 평단 주변가가 오면은 저는 1차적으로 정리하는 게 맞다라고 봐요. 그리고 단기를 보신 거면 지금 단에서 시장 중심주가 될 수 있는 종목을 보는 게 맞고 그게 아니고 중기로 볼 거예요. 그러면 이 업황이 돌아오는 턴어라운드 되는 구간이 제가 2분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가면은 이제 27,000원 위로 이제 3만 원 정도까지 가격대에서 충분히 놀만합니다. 근데 시간이 걸리겠죠. 반도체가 전반적으로 좋다 하면서 3개월, 5개월, 6개월 정도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라는 지점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 전략 중에 선택하는 겁니다. 단기로 주로 하시는 분이라면 본절 가격대에서 정리하는 것이고 그게 아니고 중장기로 봐도 되니까 수익을 챙기고 싶어요라고 한다라면 3개월, 6개월 정도 시간을 투자해야 되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ABC 가나님께서 올려주신 대덕전자 맞는 방법대로 전략을 좀 말씀드렸으니까 참고하셔가지고 수익의 길로 연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은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님 전화 연결되셨습니다. 목소리 들리시나요? 네. 네, 지금 다시, 잠깐 네, 연결이 연결을. 조금 지연이 되고 있는 것 같아서요. 잠시 후에 다시 해보도록 하겠고요. 네. 재개발로 집바꾸자님께서 나 대동 물려있는데 라고 하셨는데 잘 됐네요. 네, 한번 어. 진단 참고하시면서 수익 챙겨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현재 10시 38분 지나가고 있고요. 오늘 남이따 마지막 지금 종목 진단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쵸. 저도 좀 긴장되고 오늘의 마지막 히든카드까지 여러분들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집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화 연결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자,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금 저희한테 안 소리가 들려요. 안 네, 안 들리는데 들립니다. 안 들리고 연결은 있는데 됐다고 하는데 저희한테 안 들려요. 그래요? 자, 그럼 어떻게 할까요? 네. 시청자님은 저희 목소리 들리시나요? 네, 네. 네, 지금 그러면 저희가 지금 연결이 조금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내용 받은 걸로 그냥 맞아요. 가시죠. 먼저 네. 보겠습니다. 재룡전기를 먼저 사전에 신청을 해주셨었고요. 네. 매수하신 가격은 7만 원, 비중은 35% 가지고 계시거든요. 근데 이제 재룡전기가 이번 주 들어서 좀 이 상승세가 꺾인 상황입니다. 8만 원 딱 찍고 지금 이번 주는 계속 파란색 음봉을 그리고 있는 상황이어서 비중도 많으신데 재룡전기 그렇게 잘 나가던 재룡전기 이제 상승세가 끝나는 것일까 조금 걱정이 되거든요. 이사님 재룡전기 어떻게 보세요? 일단 뭐 재룡전기도 마찬가지고 일진전기도 마찬가지고 전체적으로 좀 많이 올랐죠. 단기간에 정말 많이 올랐습니다. 재룡전기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최근 들어서 전체적으로 시장 자체가 송배전 쪽이랑 이제 변압기에 대한 관심도가 좀 높았던 부분들인데 재룡전기의 전체 매출에서 90% 이상이 변압기 쪽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국내 시장보다는 이제 해외 시장 쪽에서의 수주 물량이 상당히 좀 많이 좀 늘어나면서 작년에도 실적이 엄청나게 좀 좋았고요. 올해도 상당히 좀 좋을 것으로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은 재룡전기를 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는 있는데 워낙 이 종목이 작년 올해 같은 경우에도 보면 어떻게 보면 6월 달까지만 하더라도 2만 원대 있던 종목이었는데 지금 단기간에 정말 뭐 한 두세 배 정도 올라왔어요. 200%, 300% 정도 좀 주가가 크게 움직이다 보니까 그리고 지금 3일 동안 외국인과 기관들 양매도 물량이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양매도 물량이 제가 봤을 때 어느 정도 차익 물량이 좀 나오고 주고 있다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뭐 그런 부분들이 일단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약간 좀 판단하기에는 좀 애매한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리는데
저는 이 종목이 만약 좀 올라간다면 최소한은 6만 원은 좀 버텨야 된다고 좀 보고 있어요. 기술적으로 봤을 때 6만 원 이하로 내려간다면 그때부터는 차익 매도 물량이 좀 더 크게 나와줄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어서 일단 좀 6만 원까지는 좀 견뎌내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 만에 하나 6만 원 이하로 내려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좀 행보 구간이 좀 더 길어지지 않을까. 왜냐하면 워낙 좀 단기간에 지금 이제 200~300% 정도 좀 저점 대비 200~300% 정도 주가가 올라오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소화시켜야 되는 물량들은 좀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차익 실현을 하고자 하는 욕구도 좀 강해질 수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일단 좀 우리 지금 현재 말씀하신 시청자분은 좀 약간 좀 적극적인 매매를 좀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크게 이제 좀 뭔가 퍼포먼스가 좀 강하게 나와줄 때 좀 적극적으로 대응하시는 걸 좀 좋아하시는 스타일이신 것 같은데 아무튼 지금 당장 그렇다고 해서 손절하는 건 아닙니다. 분명 행보 구간이 얼마나 길어질지는 알 수는 없겠지만 일단 지금 상태에서는 좀 더 지켜보자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손절가 6만 원만 이탈하지 않는다면 일단 흐름들을 좀 지켜보면서 외국인과 기관들의 매도 물량이 얼마나 지속될지 좀 보고 그리고 전체적인 업황이 지금 나쁜 건 아니거든요. 시장에서 계속해서 2030년까지 변압기랑 송배전 관련해서 지금 현재 수요가 상당히 좀 크기 때문에 공급량이 부족하다는 얘기가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고 미국 본토에서는 아예 2040년까지 전력 인프라 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속될 것이다. 2040년까지.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시장이 갑자기 뭔가 뭐라고 해야 되나, 갑자기 뭔가, 수출 물량이라든가 전체적인 매출이 갑자기 줄어든다든가, 어닝 쇼크를 받는다든가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네. 일어나지는 않는데, 분명한 거는 여기서 얼마만큼 빠르게 퍼포먼스를 보여주면서 지금 이제 시청자분이 매수한 가격보다 더 높게 매도하고 차익 실현을 할 수 있냐가 관건인데 좀 애매하게 좀 들어갔다라는 부분들이 있어서 좀 아쉽다라고 말씀 좀 드리고 싶고 네. 일단 만에 하나 제가 생각한 대로 좀 더 추가적인 상승 흐름이 좀 만들어진다면 저는 일단 10만 원까지도 봐도 괜찮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워낙 좀 변압기 수출 물량이 워낙 강한 회사고 앞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매출의 90% 이상이 변압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도 IR 할 때, 여의도에도 IR 할 때 재령전기 쪽에서 뭐라 했냐면 국내에서의 발주량은 얼마 안 되는데 해외 쪽 발주량이 너무나 많다라면서 네. 한바구음을 짓는 걸 제가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재령전기가 지금 현재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을 한다면은 저는 10만 원까지 보셔야 된다. 하지만 만약에 여기서 이제 외국인과 기관들의 차익 매도 물량이 좀 너무 많이 나온다 한다면 6만 원을 이탈한다. 그때는 좀 보수적으로 보시고 다음 기회에 좀 대응하는 손절가 6만 원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급등을 소화하는 구간을 좀 지나가야 할 것 같고요. 6만 원이 지켜져야 한다라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종목은 여기까지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유럽 증시하고 미국 증시 좀 체크를 해드리겠는데요. 이제 유럽 증시는 미국에서 긍정적인 내용이 나왔죠. 근데 그 시차적으로 뒤에 이제 그걸 받아내고 있는데 그러한 좋은 소식에도 이 유럽 증시 자체 내에 있는 기업들, 주요 기업들의 실적이 안 좋아가지고 혼조 출발했고 지금 이 순간에도 크진 않지만 거의 보합권에서 계속 혼조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장 같은 경우에는 경제 지표가 이제 앞서서 또 발표가 됐었는데 이 부분 소화하면서 오늘 특별히 방향성은 안 나오고 있습니다. 약보합 정도, 그리고 다우존스만 약보합, S&P 500 나스닥은 강보합 정도에서 현재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히든카드 만나러 가겠습니다.